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말의 구조, 문장 성분에 대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공부하기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계속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조금씩 이제 의미를 잘 찾으실 겁니다. 그 부속 성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다 말았죠. 부속 성분. 그래서 이제 그 45번의 예문에서 부속 성분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 그, 예, 큰 것보다 작은 것,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5개, 수관형사죠. 내가 본대로, 이건 보다의 니은이 붙은 거죠. 자, 4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차가 좋다. 관형사죠. 이럴 때는 이제 이걸 지시관형사라고 그래요. 저 아이니까. 저 아이. 그러니까 내 조카요. 연필 2자루. 2는 수관형사. 되겠습니다. 자, 47번은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다. 나왔고요. 이 친구의 동생이 내일 결혼한대. 의가 붙었죠. 보통 친구라는 이 명사에다가 의가 붙을 수 있죠. 이것도 이제 관형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구의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다 의가 붙었죠. 문제가 큰 관심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번의 내용에서는 그 학생인 내가 이렇게 나왔죠. 학생인 내가. 물론 이제 학생이다죠. 학생이다. 여기서 이다를 이제 인으로 이렇게 쓴 거죠. 푸른 하늘. 푸르다에서 니은이 붙은 거죠. 먹을 물. 먹다에서 이제 물이죠. 리을이 붙은 거죠. 가형으로 이제 쓰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9번에 보면 철수가 반장이 되었다. 이건 말이 되지만 철수가 된 반장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장이 된 철수는 말이 되겠죠. 49번. 자, 9.3.2의 부사어로 가겠습니다. 부사어 9.3.2. 이 부사어는 일단 좀 설명을 좀 하면요. 첫 번째는 부사가 있겠죠. 부사. 그래서 뭐 빨리라든가 많이라든가 부사죠. 자, 두 번째는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뭐뭐에, 뭐뭐에서, 뭐뭐에게 뭐 이런 것들이겠죠. 세 번째는 부사성 의존명사. 이런 게 있겠고요. 네 번째는 용언의 부사형이 있죠. 용언의 부사형. 그래서 뭐뭐개, 뭐뭐도록 이런 거죠. 이런 게 용언의 부사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형태가 이제 있는 거죠. 부사성 의존명사는 이라는 것들이 있겠죠. 깨끗 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50번에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쓰면 이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그런 예문에서는 그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철수가 어떤 주어가 나오겠죠. 영희에게 선물을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자리 그 서술어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와 그다음에 에게 목적어죠.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선물을 이렇게 쓰는 거 목적어죠. 이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주어와 목적어 외에 부사어를 필요한다는 거니까 이게 영어 문법에서는 간접 목적어라고 이제 쓰이죠. 뭐뭐에게라는 의미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부사어로 본 거죠. 영희에게를. 우리말 문법에서는 부사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상냥하기 군다. 상냥하게 이런 게 다 부사죠. 자, 그 다음에 51번에 B번 슬기롭게도 부사고 교회에 가방에 아내로 바보로 영수와 다 부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2번 예문을 가보겠습니다. 자, 52번 그 예문에서는 절이 당연히 부사죠. 가서 앉아. 높이 부사죠. 엉금엉금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간다. 이거는 이제 의태부사라고 그래요. 또는 이제 상징부사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안 먹었다, 안 먹었어.
이러면 이게 부정부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은 공터에서 도서관에 뭐 쭉 읽어보시면 다 부사로 쓰인 거니까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53의 밑줄 그은 말들은 체언의 여러 가지 부사격 조사를 붙여서 만들어지는데, 공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소죠. 처소를 나타내죠. 도서관에 간다는 것은 지향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책을 읽을 수 없었다. 이건 원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자, 그 다음에 54번에서는 몇몇 의존 명사는 관형어와 함께 부사와 노릇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4번의 예문에서는 놀 만큼 놀았으니, 놀 만큼, 이게 이제 부사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이 의존 명사지만 어제 했던 대로, 대로라는 것이 이제 부사 노릇, 맨발인 채 이렇게 나왔죠. 다 부사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55번에서는 예쁘다에 이제 개가 붙어서 예쁘게, 예쁘게. 그다음에 재주가 있다에서 있게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56번에서는 이제 기척도 없이 비단결과 같이 약속과 달리 이런 식으로 다 이의 형태가 붙어서 다 부사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7번에서는 이제 더 많이 먹어라. 아주 새 옷. 바로 옆집 이렇게 썼죠. 특히 이제 이 C번에서 바로 다음에는 옆집이 붙었죠. 바로 옆집. 옆집이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7줄 내려오면 그는 아주 구두쇠야. 그는 아주 구두쇠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주라는 부사가 구두쇠를 꾸며줬죠. 아주 돈을 안 쓰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굳다라는 말에다가 우가 붙고 새가 붙었는데, 이거 돈 안 쓰면 돈이 굳었어 이런 말 쓰죠. 이 구두쇠에 이제 거기에 전미사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합해져서 굿우쇠가 이제 굿우쇠였는데, 이게 연음 법칙으로 올라가면 구두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는 신발 구두하고 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더나 덜, 뭐 꽤, 벅 이런 것들도 이제 체험과 함께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체험은 뭡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58번의 예문에서는 이게 이제 문장부사라고 해서 이 58번은 여기 있는 것을 전부 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연 이 복권이 당첨될까? 그러면 과연이 이걸 다 꾸며준다는 거죠. 그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사어 같은 경우는 문장이 여러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장 부사어 같은 경우. 이상하게도 철수가 시험에 떨어졌다. 철수가 이상하게도 시험에 떨어졌다. 철수가 시험에 이상하게 떨어졌다. 시험에 떨어졌다. 이상하게 다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이 이제 독립성분이라는 게 나옵니다. 9.4에. 이 독립성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감탄사를 말해요. 감탄사. 그래서 60번의 예문에 보면 이런 거 나왔죠. 영수나 그러므로 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탄사로 쓰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1번은 이제 불행하게도 다행히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를 불난 건물에서 구해낼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인 일이다. 라고 하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독립어는 이러한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5문제를 보면 1번. 문장 성분과 관련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거. 제기대명사 1번에 제기대명사는 자기는 1인칭이나 2인칭에 자연스럽게 쓰인다고 안 그랬죠? 이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제기대명사는 주로 3인칭에 많이 쓰는 거죠. 철수는 자기 동생을 극진히 사랑한다. 14번 예문이죠. 그런데 15번 예문처럼 나는 자기 동생을 극진히 사랑한다. 너는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한다. 안 되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바뀌었죠. 2번 주격조사가 깨서나 에서일 때는
보조사가 연결되기도 한다. 그렇죠? 깨서는 이렇게 되죠. 종결 어미가 는지 느냐 뒤에 목적어 붙일 수 있죠. 사느냐 죽느냐를 생각해 봤다. 목적어가 둘 이상 나타날 경우도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목적어는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개 이상의 그 목적어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9번 예문에 나왔죠. 그가 화를 쏘아 관역을 한가운데를 맞췄다. 이런 식으로. 2번 타동사 중 주어와 목적어 외에 다른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자동사와 타동사로 함께 이제 그 자동사와 타동사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건데, 이제 이 타동사를 의미하는 거죠. 타동사 중 주어와 목적어 외의 다른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가 아닌 것은 이렇게 써놨죠. 다른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가 아닌 거. 그러니까 뭐 넣다, 의논하다 이러면 의논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누구와 의논하겠죠. 어떠한 문제를 의논하다면 말이 안 되니까 누구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넣다는 것은 무엇을 어디에 넣다, 무엇을 넣다만 하면 안 되죠. 어디에 넣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다 같은 경우는 뭐 그 글을 의장으로 삼았다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잡다는 뭐 토끼를 잡다라든가 무슨 잡다로 끝나죠. 4번 답이고, 한 자리 서술어와 두 자리 서술어를 겸하는 거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이제 돌다 있죠. 돌다. 왜냐면 이 돌다라고 하는 것은 돌다 31번 예문에 나오죠. 팽이가 잘 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럼 팽이가라는 것이 있으니까 한 자리 서술어인데, 지구가 태양 둘레를 주위를 돈다 그러면 두 자리 세 자리가 되겠죠. 1번 목적격 조사가 바로 연결되어 목적어가 되는 거 당연히 는가죠. 는가. 뭐 왔는가 왔났는가를 이렇게 쓸 수 있죠. 3번이고 체온을 수식할 수 있는 부사가 아닌 거 아주 바로 꿰는 체온을 수식한다고 했죠.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 제발은 문장부사예요. 제발은 문장부사니까 제발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부사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여러분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